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의 보험을 준비할 때 아무리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따져본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내 아이의 보험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빈틈없는 보험 준비도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두 가지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의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보험을 왜 가입하시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좀 든든한 어떤 힘이 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보다는 더 훨씬 더 비중이 크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막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해줬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데 나한테 큰 힘이 되는 보험이냐, 아니면 이거 뭐지 하고 구멍 뚫린 보험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데 큰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마지막 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최근 2월하고 3월 중에 각 보험사마다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좀 막혔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럴 때 내가 가입하고 싶었는데 가입이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가입이 되는 조건들이 조금 루즈하게 풀어져 있으니까 요 찬스를 잡으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볼까요? 평균 수명이 우리는 지금 100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40세 이하의 자녀들은 제가 보기에는 120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장수 시대를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네, 건강.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가 필요할 거죠. 자, 그런 이 중에서 제가 대체할 수 있는 거, 건강을 할 수 없다면, 그쵸? 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건강하다면 상관없겠지만, 건강을 잃었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 이 건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이죠. 보험은 이게 만약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쵸? 만약이라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험으로 대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이죠. 내가 건강을 잃었거나 큰 수술을 받게 됐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 보험을 가입하느냐, 이 문제죠. 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즉, 맞춤옷, 내 몸에 맞는 보험,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가족 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질환이나 체질이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알러지가 좀 심한 어떤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족의 식습관도 같이 물려받습니다. 가족의 식습관이 물려받다 보니까 이제 가족 병력도 같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직업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보장이 좋다고 해서 다 집어넣어서 내 어깨에 내 현재의 가정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좀 부담이 되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거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은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이 되는 거고요. 보장 기간은 100세면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가 0세인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10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납입 능력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내 개인적인 상황에 플러스 사회적 통계가 있겠죠. 이런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 즉 요즘은 암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미세먼지가 늘어나면서 지금 향후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호흡기 질환, 즉 폐암 같은 거, 기관지암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서서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 혹시 생명보험에서 우리 아이 보험을 가입을 했고 생명보험에 CI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뇌출혈만 가능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뇌출혈은 보험회사에서는 총 10개의 뇌혈관과 관련, 즉 뇌에 관련된 질환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뇌출혈은 보시면 다 터져요. 출혈이 발생했을 때만 보장을 받는 거고, 즉 3개예요. 그 다음에가 좀 넘은 게 6개인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뇌경색증입니다. 즉 뇌경색 혈관이 터진 것은 아니고 막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장을 받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뇌출혈을 가입했다면 뇌경색이 밖에 있는 거라서 만약에 뇌경색이 생기면 여기서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보험의 CI 보험에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로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게 뇌혈관, 즉 보험회사에서 뇌혈관으로 된 질병을 100% 다 보장받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 실제로 보면 발생 확률이 엄청나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어떤 거?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이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 관련해서 아마 거의 90% 이상이 90% 정도의 가입률이, 이거는 가입이에요, 가입하신 그 가입률이 지금 다 심근경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협심증, 즉 보험회사에서 심장 관련해서 총 6개의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협심증은 허혈성에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를 받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나 없나 꼭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암, 불치병이다? 아니다. 문제는 돈이다. 돈만 있으면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암 같은 경우에도 6,7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보실까요? 문제는 돈인데 이 발병률이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33%, 남자 같은 경우는 38%니까 40%. 남자는 10명 중에 4명, 여자는 지금 3명 정도인데 그 3명도 넘었다는 거죠. 즉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저도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변에 암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나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을 다 무서워하시는데 자, 치료비만 있으면 또는 조기에 발견만 되면 돼요. 그래서 5년 생존율, 즉 완치가 되셔서 내가 5년 이상 살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70%예요. 야, 그러면 뭐 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문제가 뭐냐? 재발률이 또 여기에서 70%가 생겼어요. 즉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암은 감기처럼 어쩌면 왔다가 나섰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재발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암 진단비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암 진단비를 1억 해놨어요. 1억. 자, 한 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5천을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1억도 줬습니다. 내가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술비, 입원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루어 살다 보면 빚이 없는 빚이 없잖아요. 다 어느 집마다 일정 정도의 빚이 있단 말이죠. 급한 빚 청산했어요. 또 내가 일을 못 하잖아요.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이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생활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한다고 해도 이 돈이 과연 여기 얼마나 남을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암은 한번 수술하고 딱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1년, 2년 또는 4년인데 이렇게 치료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또는 4년 정도자, 내가 여기서 2년 정도제 완치가 됐어요. 2년 후에 완치가 됐는데 4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암이 걸렸네? 전이가 됐어요. 아니면 새로운 암이 또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암은 한번 진단을 처음 받으신 다음에 5년 이내에는 가입하시기가 어려워요. 유병자 보험도 암 진단받고 완치율로 5년이 지나야지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암을 받은다면 도저히 암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암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방비 상태, 이미 여기서 돈 다 썼어. 그럼 어떡하죠? 자, 이런 문제가 120살을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저는 단순하게 암 진단비 1억을 준비했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 보실래요? 지금 신장암 같은 경우 한 달 약값 500만 원이고요. 대장암도 한 달 약값 500만 원이에요. 2달이면 10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완치를 위해서 저런 약을 제시를 하면 안 드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다 비급여거든요. 비급여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진단비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냥 너무 비싸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이 재진단암이 장수시대에는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근데 점점 옛날에 재진단 한 4년 전 처음 나왔을 때는 재진단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비싸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즉 발병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보실까요? 내가 처음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암보험에는 처음 암이 되면 납입면제가 되죠. 근데 내가 재진단암을 가입이 돼 있어요. 자, 재진단암이 가입이 돼 있으면 여기서 납입면제가 됐죠. 처음에서 첫 번째 암에서 첫 암에서 뭐가 됐어요? 납입면제가 됐어요. 그러면 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안 내고 1년이 지났어요. 내가 아직 완치가 안 돼서 또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경우 어떻게죠? 진단금을 또 받겠죠. 또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안 나섰어요. 그럼 또 나와요. 이것이 만약에 10년이 됐다고 하면 1000만 원씩 가입했다고 하면 합산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재진단암이에요. 보험료 안 내죠. 왜? 첫 번째 암에서 납입면제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120세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 보험증권에는 반드시 이 재진단암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또 다음을 볼까요? 후유장애예요. 후유장애에는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이 있어요. 또는 50%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한 번만 줘요. 즉 우리 몸에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내가 몸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보험에는 몇 퍼센트 다 이게 약정이 돼 있거든요. 그 약정된 걸 플러스 했더니 80% 이상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 5천만 원 가입이 돼 있었어. 그럼 5천만 원 1회를 지급하고 끝.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후유장애라고 하면 상해 후유장애 3에서 79% 또는 3에서 100%짜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해는 다쳤을 때, 이거는 질병은 아팠을 때도 있는데 아픈 게 아니라 질병은 노후화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가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청력도 떨어지고 무릎 관절도 나가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나이가 먹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서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을 받는데 제가 여기 뭐라고 썼죠? 무한반복이죠. 자, 뒤를 볼까요? 자, 만약에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를 90세 보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먹으면 눈꺼풀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이겨서 수술을 했더니 5% 150만 원. 청력이 떨어졌어요. 450만 원. 코의 기능, 즉 냄새나 어떤 걸 못 맡아서 이런 거를 계속 플러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나는 계속해서 플러스해서 또 받는 게 질병 후유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더 좋은 것도 있죠.
만약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요즘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암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거의 위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럼 거의 위를 제거해 버렸을 때 50%.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2,500만 원이 암 진단비 내가 5천 가입했어요. 그럼 그건 암 진단비와 별도로 2,5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나중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한 번 받으면 그거 2번 안 주잖아요. 그건 없어져 버리는데 이 후유장애는 이분이 위암으로 해서 50%를 제거했는데 한 10년 후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럼 몇 프로? 75%. 그럼 5천에 75%에 대한 그 돈을 또 받는 거죠. 이게 계속 또 이러다가 무릎관절 수술했어요. 그러면 한쪽당 20%씩 40%를 또 받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가 질병 후유장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여기 꼭 강조를 해놨어요. 90세. 대부분 지금 질병 후유장애를 80세로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90세하고 80세하고 보험료가 거의 3배까지 차이 나요. 80세 같은 경우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3,000원 한다 그러면 90세로 할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해요. 그럼 이게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80세가 됐을 때 청력이 나빠질까요? 안 그래요. 보통 청력이 나빠지거나 무릎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80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80 이전에 내가 이런 질병이 큰 질병이 발생하는 거는 80세 이전에는 되겠죠. 또 하나 80이 꼭 90세로 제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요즘 보험회사에서 각 보험사에서 치매 보험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보험 플랜 119에서도 치매 보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치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치매를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매 보험은 저는 질병 후유장애라고 생각해요. 40% 이게 CDR 점수 2점부터 주거든요. 내가 5천 가입했어요. 그러면 5, 4, 20, 2천만 원 받았어요. CDR 점수를 2점 나오니까 그 다음에 3점 나왔어요.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또 받아요. 그렇죠? 정말 안 좋아진 상태가 돼서 거의 누워있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또 받겠죠. 이렇게 초기 치매서부터 점점 나빠질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반드시 90세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시면 대부분들이 질병 후유장애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가입은 했는데 80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보험이 진화해서 옛날에 어린이 보험이 22세 또는 25세로 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30세까지 됐어요. 이게 보험 나이니까 살짝 우리나라 나이로 31세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 도대체 어린이 보험이 얼마나 좋아졌나 볼까요? 어린이 보험이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월, 3월에 확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한번 듣고 가입을 한번 즉 우리 아이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암이 납입면제가 암 걸리면 납입면제인데 여기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사암은 제외. 유사암이 뭐죠?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유사암은 빼고 일반암이 걸렸을 땐 납입면제 해줄게. 이게 많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어린이 보험에서 이 유사암이 걸려도 납입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갑상선암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이 유사암이 일반암으로 보통 10에서 20%밖에 주지 않았던 이유가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많고 치료비도 얼마 안 들고 간단하니까 이건 암이 아니야. 그래갖고 일반암 가입 금액에 보통 10에서 20%밖에 안 주던 유사암이 그 유사암을 만 걸려도 만약에 지금 0세 아이가 가입을 했는데 또는 10세 아이가 가입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유사암, 갑상선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20세 아이가 가입을 해서 갑상선암이 만약에 걸렸다. 그럼 얘는 80년 동안 그냥 공짜예요, 공짜.
보험료 안 내고 나는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암까지 됐고요. 또 하나. 대부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인데 한 보험사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뇌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뇌로 생긴 거, 모든 심장으로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발병이 되면 뭐 해준다? 납입 면제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획기적으로 2월에 들어와서 열어진 내용이에요. 2월에. 근데 이게 3월까지는 가는데 자, 이게 4월도 가느냐?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거죠. 특히 집안에 갑상선암이나 이런 쪽에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고민 좀 하시고, 특히 집안에 뇌혈관, 혈압이 높다거나 뇌혈관이나 심장으로 문제가 있었던 집들은 이런 부분을 강화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부분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가 80%인데 어떤 보험사는 50%만 돼도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고 또 확대가 됐어요. 또 하나, 2월에 들어와서 들어간 게 5대 난치성 질환을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를 해준대요. 물론 이게 발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증, 그 다음에 심근질환, 그다음에 전신 홍반 루푸스, 만성 신장병 5기.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최근에 소아의 쪽에서도 이런 일들이, 즉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이, 이게 약간의 어떤 그런 것도 불치병과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낫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고 확대를 했어요. 즉 과거에는 이렇게 단촐했던 납입 면제 조건이 이렇게 최대 11가지로 지금 늘어나 있는데, 이렇다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아이의 보험이 제대로 돼 있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음을 볼까요? 혈압이 있는 집에서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버지도 또는 할아버지도 또 이렇게 뇌혈관으로 혈압약도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 최대 얼마까지? 7천까지. 물론 나이가 20세 이전이지만 7천. 보통은 3천에서 5천까지도 다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어린이 보험에서. 근데 40대가 딱 30세가 넘어가면 2천이 되고요. 40이 넘어가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뇌혈관이. 허혈성도 마찬가지예요. 50이 넘어가면 어떤 데서는 1,000만 원을 주지만 어떤 데서는 보험사는 300만 원밖에 주지 않아요. 보험료 생각할수록 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7천만 원까지, 수술비도 1,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보험이 지금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 보험이 또 제가 뒤에 또 보험료도 나오는데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의 가족 병력을 보고 이런 부분을 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암이요? 1억 1,000까지 가능해요. 어떤 보험사에서. 또 재진단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3천만 원까지. 수술비도 1,000만 원, 항암도 1,000만 원까지. 암이. 그래서 여기에 또 유사암이 납입 면제된다.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많이 열어놨다는 거죠. 또 볼까요? 유사암. 즉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다 이게 옛날에는 여자암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사암을 좀 많이 가입하고 싶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3천만 원까지. 내가 일반암을 가입하면 10에서 20%가 아니라 100%를 똑같이 주는 보험회사가 생겼다는 거죠. 어린이 보험만. 이게 어린이 보험만 가능해요. 3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있어요. 저해지 보험이, 자, 여기 해약환급, 납입기간제는 해약환급금이 없어요. 여기는 50% 주는데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보다 40%가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재밌는 걸로 3년 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봤어요. 보장은 더 좋아졌는데요. 보험료가 더 싸졌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3살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저해지 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에요.
보험료가 30-40%가 싸니까 3년 전에 가입해서 지금 다시 리모델, 그때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지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는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증권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볼까요? 저해지 보험이 얼마나 좋냐면 이거 비교를 해보시면 많게 차이가 날 때는 몇 배 차이가 나요. 거의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저해지 보험이라서 이것도 보험사별로 꼭 비교를 해보시라는 게 이 표의 의미예요. 다음은 자 볼게요. 지금 제가 보험료 차이를 봐니까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실래요? 0세 때 이거 지금 남자아이 기준이고요. 자 똑같이 이걸 1,000만 원씩 가입을 하는데 제가 질병 후유장애 몇 살로 해야 된다 그랬죠? 90세. 이거 100살로 하고 싶은데 100살로 하면 이 돈이 너무 비싸요. 80세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로 기준으로 했더니 자 0세인 아이는 1,000만 원씩 다 했는데 15,000원이 들었어요. 어리버리 하다 10살 되면 이게 4,000원이 들어서 2만 원이 돼요. 이때까지는 좋아요. 자 20살 때 이걸 가입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25,000원, 10,000원이 들었어요. 자 10,000원을 만약에 이거를 지금 240회라고 하자고요. 10,000원을 240하려면 240만 원을 내가 이때 가입할 걸 내가 20살 때 가입해 줌으로써 240만 원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런 불합리함이 생기는 거죠. 아차하는 사이에 40이 됐어요. 자, 어린이 보험 15,000원이면 가입할 거를 얘는 66,000원, 5만 원. 도대체 3배 이상의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똑같이 20년 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똑같이 20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40대 내는 사람 10년만 이렇게 많이 내니까 10년만 내는 게 아니라 이분도 똑같이 20년을 내는 거예요. 50세 가입해서 89,000원이거든요. 이분도 20년을 간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똑같은 보장을 100세까지 받는데 나는 조금 일찍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보험을 또 강조해드리는데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일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 이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술비가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7대, 16대, 21대 이런 질병 수술비 1회당 지급해갖고 300 또는 500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가 최근에는 관혈, 비관혈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관혈은 그 부위를 열어서 그다음에 째서 그다음에 하느냐, 그다음에 이거는 내시경 또는 카테터라고 해서 째지 않고 이렇게 복강경으로 넣어서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 비용이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더 많고 여기가 좀 적거나 또는 신기술이면 여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똑같이 주던 거를 지금은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각각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보험사가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A라는 보험사는 이미 다 열어놨고요. B라는 보험사는 그중에 일부, C라는 보험사는 아직 이와 같은 상태로 그 수술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벌어지기 전에 얼른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 필수 보험 지금 제가 급하게 왔어요. 근데 아마 이미 이 교육을 많이 방송을 보셨던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쵸? 뇌출혈이 아닙니다. 심근경색이 아닌 뇌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일반암도 여기에서 보면 소외감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난소, 자궁 뭐 이런 거 있죠. 방광.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암이 안 생기느냐? 암이 많아요. 이런 걸 다 빼고 주는 암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암. 그 다음에 재진단암도 1년 주기로. 2년 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1년 주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질병 후유장애 꼭 가입하시고 수술비. 그 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그 다음에 입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근데 제가 가성비라는 거 있죠. 계산해 봤어요. 아이가 총 낸 걸 가지고 받는 보험으로 계산해 나누기로 해봤더니 입원비를 넣었을 때 최소
최소 5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내가 그 돈을 다 찾더라고요. 근데 내가 50일 이상 입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입원비는 가입 안 하시더라도 중환자실, 상해 중환자실이라든지 질병 중환자실은 굉장히 보험료가 싸요. 이런 것들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면제 조건이나 저해지 보험을 활용해서 꼭 우리 아이 보험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2월 중에 지금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열어놓는 게 있어요. 2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유병자, 내가 이미 고혈압이나 그쵸? 당뇨 이런 약들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근데 암은 5년이 지났거나 이런 분들은 표준체 건강한 사람보다 암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통 30% 이상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암보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게 저희가 아마 12월 달에 이런 보험을 잠깐 팔았던 그 판매를 안내해드렸던 거 있었는데 그런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1월 달에는 마감이 돼서 없다가 지금 2월에 한시적으로 또 연다고 저희도 늦게 연락 받아서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혹시 그때 하고 싶으셨다거나 또는 가족 중에서 유병자인데 암보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한시적인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용어가 그래도 들어오지만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들으셔도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회사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가 막았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시는데 저희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변화하는 어떤 그 보험을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런 저런 것을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좋은 것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욱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든든한 보험 하나쯤은 준비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특히나 12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만큼 보험의 중요성이 더 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어린이 보험은요, 특히나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이야 보험 좀 준비를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시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도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잠시 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전화와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 바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50이 이제 막 넘었는데, 예. 보험이 3개가 있긴 있는데, 이게 보장이 지금 주위의 거랑 보니까 저는 너무 조금 작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또래들하고의 보험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50대 초반이라고 하셨죠? 예.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지금 뭐 크게 어디가 아팠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지 정맥류. 3년 전쯤에 하지 정맥류가 좀 있으셨고요. 자, 그리고요, 보험이 3건이 있으신데 최근에 2년 전에 또 추가로 가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인분께 뭐 추천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예, 그냥 제가 보험료 부담도 있고 해서 좀 싸고 괜찮은 걸로 소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초반이신 여성분께서 3건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동부화재 참 좋은 가족 건강보험 그리고 교보생명 4개 맞는 건강보험을 100세 만기 15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한화손해보험의 한아름 플러스 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 특약은 3년 갱신 상품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50대 초반인데 제가 또래들과 비교해 보니까 보장의 크기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좀 의심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3년 전에는 하지 정맥류도 앓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나름 뭐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요모조모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 증권을 한꺼번에 2개를 가입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단 뭐 저렴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이 되시니까. 이제 갑자기 아마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집중적으로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주위에 보니까 갑자기 좀 아픈 친구들이 나타나고 해서. 네. 근데 조금 너무 염려증으로 하긴 했는데. 네, 조금 좀 일찍 좀 우리가 상담을 좀 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또 누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증권이 3개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뭐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갱신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좋았던 보험도 갱신형이 뭐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거보다는 시청자님이 보장이 좀 준비가 잘 되신 상태에서 갱신형을 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 해서 좀 소멸성을 하나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갱신형을 가지고 계셔서 아직은 50대 초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15년 갱신이라면은 이거를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그 가입하셨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5년마다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 돼. 근데 똑같은 보험료를 지금 내시는 게 아니라 5만 원이라는 돈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뭐 200배든 300% 올라가는 그 인상에 대한 보험료를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총 내신 게 1,860만 원이신데 시청자님. 요거만 딱 내시고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보장이 계속 연결이 돼요. 15년 있다가 64세 만기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64에 한 번 더 갱신하죠. 그러면 아무리 보험료가 안 오르고 그대로 간다 하시더라도 한 번 더 내시면은 80세 정도에 이제 만기가 되시는데 그게 한 3,73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시청자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시청자님 1,400만 원 받으시고 이 보장 그대로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끝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3,700 내시고 계속 갱신하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1,400만 원 내고 끝내신 게 좋겠죠?
네, 예. 예. 제가 그거를 설계를 했어요. 이게 제안을 예. 저희가 물론 여러 플랜을 짜서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짜드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먼저 안내를 드리는 게 이게 순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니까 암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장이 굉장히 좁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보장이 굉장히 넓으신 보험 중에서도 뇌출혈밖에 안 되거나 암도 암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장 전막내암이 빠져 있다거나 뭐 이런 특약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장받기 힘든 보장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님 일단요. 우리 시청자님이 일단 전화를 주셨을 때는 뭔가 보완을 원하셨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죠? 이런 분석을 원하셨을 때 좀 더 나은 보장을 가져가시려고 사실은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 암도요, 지금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돼 계신데, 제가 3천원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 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지는 게 없어요. 다 보장해주고, 새로 신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암도 계속 신종이 나타나잖아요. 그거조차도 보장이 다 되는 일반암을 3천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동부나 교보나 사실 이게 15년 갱신이기도 하지만 뇌출혈 진단비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뇌경색을 보장해주지 않는 진단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만들어드렸냐면 뇌경색을 다 보장해주는 보장이 좀 넓게 해서 2천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은 저희가 보장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보험도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가성비를 따져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1,400만 원 말씀드렸죠. 요거만 내시고 90세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게 제가 해드렸어요. 이거는 갱신이 없어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 20년만 딱 내시고 그냥 계속 보장을 받으시는데 이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더 좋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암이나 뇌졸중이나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50% 후유장애 시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이제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요거는 이 보험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특약을 따로 넣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납입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좋은데 저는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딱 플랜을 짜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장 자체가 암이 3천, 뇌졸중 2천, 급성 2천 넣어드렸고 또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해서 진단비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수술비를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상해 특약,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제가 각각 3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좀 더 우리 시청자님이 보험료가 지금 사실 62,000원밖에 안 돼요. 줄여드린 게. 예. 그런데 좀 더 보강을 하시면 더 느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보험을 최적화해서 제가 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더 가입은 가능하시다. 그렇지만 최저 보험료로 1,400만 원의 그 가성비로 충분히 지금 있는 보장보다 훨씬 넓고 만기도 길고, 예, 그 갱신이 없는 거. 그다음 보장도 넓게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이게 보험료가 암천법, 뇌출혈 얼마 이걸 따지기보다는 물론 보장도 따져야 되겠지만 내가 낸 보험료를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해서 가성비를 따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만 내고 예, 끝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 갱신 없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가지고 계셨던 동부나 교보는 15년 갱신으로 해서 내가 3,700도 낼 수 있고 4,000 이상을 낼 수도 있는 보험을 갖고 계셨던 거라. 갱신한다는 생각을 네네.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갱신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셨구나. 얼마나 오를지는. 네, 근데 또 하나 거 실손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제가 사실 이 실손은 솔직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고민인 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실손이 옛날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50대가 넘기 때문에 분명히 인상률이 굉장히 폭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사실 지금 저는 이게 악의 축이라 해서 가지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셨다가 정말 부담이 안 되실 때 그때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실손은 너무 좋은 보험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이거를 시청자님의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고 하지 정맥류만 수술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지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손은 좀 당분간은 유지를 하셔서 보장을 좀 받으시는 게 더 맞지 않으실까. 또 많이 오를 거라고 다들 얘기들을 해서. 네. 근데 새로 실손을 이제 만약에 보강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 보험료도 인상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예전에 있는 보험, 무조건 저는 보험을 무조건 바꾸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좋은 거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하시다가 정말 힘들다면 그때 바꾸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네. 동부나 교보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하실 때 일찍 혈압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없으실 때 얼른 일찍 보강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죠? 예. 네, 세 건 모두 갱신 상품이었습니다. 예, 2년 전에 준비하신 동부화재와 교보생명의 건강보험은요, 보장 범위도 불리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새로 준비해드린 플랜은 비갱신으로 또 보장은 훨씬 유리하게 또 보험료는 4만 원 정도 줄여드렸거든요. 네네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도 고민 해결해드리는데요.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3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딸들 보험의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이 80세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꿔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만기가 짧은 것 같아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강진옥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딸들이라고 해서 요거는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보장들이 다 괜찮다고 하시면 그 보장만 삭제를 하셔서 약간 추가하시면 되는데 어린이 보험 중에는 이제 사망보장 연계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데 요거를 90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자들은 골골 어쨌든 잔잔하게 아프면서 하면서 90세, 100세를 가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80이 넘으면 무릎 관절도 수술해야 되고요. 귀도 해야 되고 모두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픈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치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90세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 앞으로 120세 시대까지 살아갈 분들이기 때문에 바꾸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을 추천드렸어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5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자녀 보험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채워야 할까요? 얼마 전에 안구 수술을 받았는데 보장받을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수술을 받고 보장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광희 전문가님 도와주실까요? 네, 30세 만기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땐 자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수술 특약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가진 증권에. 네. 예전에 보험은 수술 특약이 손해보험이나 이런 쪽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예 정액으로도 못 받으셨다고 하시면 손해보험 쪽을 갖고 계셨을 거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 특약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1종이나 5종에 가입이 돼 계시는 보험이라면 사실 한 1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완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 특약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 특약을 가입하시면 지금 질병 수술비 지금 똑같이 안구 수술을 한다든가 맹장을 한다든가 젊은 남자분들은 기흉, 요즘에 기흉이 많아요. 예.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디스크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 맹장 아주 이런 가벼운 수술만 하시더라도 정액으로 무조건 하실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서 좀 가져가시면 평생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일찍 그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네. 네, 이분은 아마 수술 특약이 없어서 좀 보장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보완법은 저희 보험플랜 129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2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내일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